저 쓰레기집 할머니 오늘 요양원에 처박아 버려. 건달 셋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온 바로 그 순간 76세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 오늘 너희 인생 끝나는 날이야. 13살 손녀가 든 핸드폰엔 유튜브 생방송 실시간 시청자 15만 명. 퀴퀴한 곰팡이 집 구석에 숨겨진 1,000억 원짜리 미생물. 그걸 빼앗으려던 재벌 일당이 30분 만에 수갑차고 끌려가는 순간까지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30년 복수의 시작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 1월 서울 은평구의 한 달동네였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이 동네에서 가장 골칫거리로 꼽히는 집이 바로 박소희 할머니네 빌라였죠. 3층 건물 1층 구석방인데요. 외벽부터 창문까지 온통 초록색 이끼로 뒤덮여 있고 가까이 가면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야, 저 집 좀 봐. 완전 쓰레기집 아니야?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가 봐. 저렇게 살면 어떡해. 이웃들은 할머니네만 지나가면 코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소희 할머니는 그런 시선 따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76세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집 안가득한 이끼들을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리며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구할 날이 올 거야.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건 13살 손녀 박미래뿐이었어요. 미래의 부모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갓난아기였던 미래를 할머니가 홀로 키워왔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 집 쓰레기집이래. 미래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하자 할머니는 그 작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래야,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한단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지. 할머니의 눈빛엔 뭔가 깊은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미래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30년 전 국가미생물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는 사실을요. 더 몰랐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자라는 저 초록 이끼들이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항노화 미생물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운명이란 것도요. 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미래가 편의점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 골목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비에 흠뻑 젖은 중년 남자, 그는 강민석이라는 바이오 기업 회장이었습니다. 56세의 강민석은 20년간 항노화 연구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임상 실험이 연달아 실패했고 믿었던 윤태준 부회장이 뒤에서 회사 주식을 팔아치우며 배신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강민석은 그날 밤 한강 다리로 향하다가 달동네 골목에서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던 거예요. 미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집 앞에 어떤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10분 후 할머니가 낡은 구루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미래야, 이 사람 우리 집으로 옮기자. 네. 할머니, 경찰이나 119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이 아픈 거야. 우선 집으로 데려가자. 할머니는 의외로 힘이 셌습니다. 강민석을 구루마에 태우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이끼 물이 담긴 주전자를 가져왔어요. 이걸 마시게 해봐라. 할머니,
이거 뭐예요? 혹시 도가니예요? 30년간 키운 내 보물이란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 미래는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를 믿었습니다. 초록빛 액체를 강민석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자 놀랍게도 그의 호흡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강민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아저씨, 정신 차리셨어요? 미래의 목소리에 강민석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벽에도 천장에도 심지어 냉장고 위에도 온통 초록색 이끼와 알 수 없는 곰팡이가 뒤덮여 있었으니까요. 저기, 여기가 도대체 우리 집이에요. 이끼가 좀 많긴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래가 웃으며 말했지만 강민석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걸 느꼈어요.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만성염증과 불면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겁니다. 이게 대체 강민석은 20년간 항노화 연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전문가적 직감이 뭔가를 알아챘습니다. 이 이끼들 보통이 아니야. 그날 밤 강민석은 할머니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할머니 방문이 살짝 열린 걸 보게 됐어요.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낡은 서랍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국가미생물연구원 증명서 1996년 강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USB가 하나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석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미생물 연구를 하셨습니까? 박소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옛날 일이라서 말이지. 이젠 아무도 기억 못할 거야. 아닙니다. 저는 바이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께서 키우시는 이 이끼들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할머니의 얼굴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자네가 정말 알아보는군. 사실 이 아이들은 30년 전 내가 연구하던 토종 미생물이란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96년 박소희는 국가미생물연구소에서 한국 토종 미생물이 항노화 효과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국 제약회사와 손잡은 내부 세력이 연구 데이터를 빼돌리려 했습니다. 난 그 사람들에게 절대 넘겨줄 수 없었어. 우리 땅에서 나온 미생물을 외국에 팔 순 없었지. 박소희는 모든 데이터를 USB에 암호화해서 숨기고 연구소의 핵심 균주를 직접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쓰레기집 할머니로 위장하며 이 미생물들을 지켜왔던 거예요.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했지. 쓰레기집이라고 손가락질했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이었단다. 강민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맨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미생물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자네는 누군지도 모르잖나? 제 이름은 강민석입니다. 바이오 헬스 코리아라는 회사의 회장이었고요. 지금은 파산 직전이지만요. 강민석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파산 직전이라. 그럼 자네도 나처럼 잃을 게 없는 사람이군. 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한 법이야. 좋아,
우리 함께 해보자고. 그날부터 76세 할머니와 56세 회장의 기묘한 동업이 시작됐습니다. 강민석은 그날부터 할머니네 집에 머물렀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이끼들의 정체를 꼭 밝혀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이 USB 암호를 풀 수 있을까요? 30년 전 내가 만든 암호인데 말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하지만 미래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13살 소녀는 디지털 세대답게 컴퓨터를 다루는 손놀림이 할머니보다 훨씬 빨랐어요. 나흘 밤을 꼬박 세운 끝에 드디어 USB가 열렸습니다. 할머니, 열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30년 전 연구 데이터였어요. 수천 장의 실험 결과, 균주 배양 방법, 임상 데이터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그 자료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건 노벨상감 연구잖아요. 할머니가 연구한 미생물은 단순한 이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깊은 산속, 토양에서만 발견되는 희귀 바실러스 균주였어요. 이 미생물은 인체의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노화 속도를 30% 이상 늦추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항노화 건강식품을 만들면 전 세계가 주목할 겁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하지 않나? 자네 회사도 어렵다며? 강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개인 재산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미생물을 대량 생산하려면 특수한 환경이 필요했는데 할머니네 집만 한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이 이끼들은 말이야, 우리 집 습도와 온도에서만 잘 자란단다. 강민석은 고민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럼 이 달동네 전체를 미생물 스마트팜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뭐, 할머니, 어차피 이 동네 재개발 예정이잖아요. 빈집들을 임대해서 미생물 배양소로 만드는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미래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자리도 생기잖아요. 맞아. 폐지 줍던 어르신들이 미생물을 키우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강민석은 다음 날부터 달동네를 돌아다니며 빈집 주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재개발 전까지 이 집을 빌려주시면 월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50만 원? 빈집 놔둬도 그만인데 그 돈을 준다고? 어르신들은 반색했어요. 일주일 만에 달동네의 빈집 15채가 미생물 배양소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은 동네 어르신 20명을 고용했어요. 하루 4시간만 일하시고 월 300만 원 드립니다. 300만 원? 폐지 주어봐야 한 달에 30만 원인데 67세 김춘자 할머니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사기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보이스피싱 많다던데? 하지만 박소희 할머니가 직접 나섰어요. 춘자야, 나를 믿어봐. 이 사람 진짜야. 소희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 나야 믿지. 이렇게 해서 달동네 노인 일자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강민석은 각 집마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간단한 장비를 설치하고 어르신들에게 이끼 관리법을 가르쳤어요. 물은 하루에 2번 이 시간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액을 일주일에 1번 살포하시고요. 이거 어렵지 않네? 우리 집 화분 키우는 것보다 쉬운 걸? 어르신들은 금방 적응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새벽에 나가던 분들이 이제는 이끼를 돌보러 집에 머물렀어요. 이게 진짜 돈이 될까?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분들도 한 달 후 통장에 300만 원이 찍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진짜 들어왔네. 우리가 이끼 키워서 이런 돈을 벌다니. 소문이 퍼지자 다른 동네 어르신들까지 찾아왔어요. 저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2주 만에 고용 인원은 10명으로 늘어났고 달동네 빈집 30채가 미생물 농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한 사람의 귀에 들어갔어요. 바로 강민석을 배신했던 윤태준 부회장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달동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윤태준은 부하를 시켜 은밀히 조사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네 집에서 배양되는 이끼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항노화 미생물? 이런 걸 숨겨뒀다니. 윤태준의 눈에 탐욕이 번쩍였어요. 이 기술까지 내 거로 만들어야겠어. 그는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강민석이 회사 재직 중에 연구한 거라고 우기면 특허권을 뺏을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건 할머니가 30년 전부터 키운 거라는데요. 증거가 어딨어? 어차피 쓰레기집 할머니. 헛소리로 만들면 그만이지. 윤태준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달동네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생물 농장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겁니다. 춘자 할머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나도 모르겠어. 무릎도 안 아프고 잠도 잘 오고 말이야. 이끼 냄새 맡아서 그런가? 실제로 이끼에서 나오는 미생물 포자가 공기 중에 퍼지면서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강민석은 이걸 보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미생물로 공기청정 제품도 만들 수 있겠는데요? 그래, 그것도 돈이 되겠나? 당연하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안 쓰는 집이 어딨습니까? 박소희 할머니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연구가 빛을 보는 걸 느꼈습니다. 미래야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했다. 쓰레기 집에서 살게 해서.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이제 우리 부자 될 거잖아요. 미래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윤태준이 이미 건달 3명을 고용해서 이곳으로 보냈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요. 한 달이 지나자 달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폐지 줍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미생물 생장 상태를 체크하고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강민석에게 전송했어요. 회장님, 우리 집 이끼 오늘 성장률 125%예요. 대단하십니다, 할머니. 이번 달 성과급 50만 원 추가 드릴게요. 어머, 진짜요? 동네 분위기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골목에 앉아 한숨만 쉬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 이끼 자랑을 했어요. 우리 집 이끼가 더 초록색이야. 에이, 우리 집 건 냄새가 더 좋다고. 그런데 어느 날 밤 낯선 차 한 대가 달동네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양복 입은 남자 셋이 내렸어요. 윤태준 부회장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이끼 할머니 집이라는 곳인가? 네, 부회장님. 저 1층 구석방입니다. 윤태준은 비웃듯 코웃음 쳤어요. 겨우 이딴 달동네에서 1000억짜리 기술이 나왔다고?
우습군. 그는 할머니네 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거기 계십니까? 박소희 할머니? 박소희 할머니가 문을 열자 윤태준은 명함을 내밀었어요. 바이오 헬스 코리아 윤태준 부회장입니다. 할머니와 거래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거래? 네. 할머니께서 키우시는 미생물 말입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태준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어요. 강민석이 나타났습니다. 윤 부회장, 여긴 왜 왔습니까? 오, 강 회장님. 아니지, 이젠 전직 회장님이죠? 윤태준은 비꼬듯 웃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무슨 장사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생물 기술은 원래 우리 회사 연구원들이 찾던 거 아닙니까? 무슨 헛소리를. 이건 할머니께서 30년 전부터 보관하신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30년 전 서류? 그게 진짜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윤태준은 노골적으로 협박을 시작했어요. 내일까지 이 기술이 특허권을 우리 회사로 양도하십시오. 그럼 할머니께 10억 정도는 드리죠. 10억? 네. 나쁘지 않잖아요. 어차피 할머니 혼자서는 사업화도 못하실 텐데. 박소희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우리 미생물이에요. 외국에 팔려고 준비하는 당신네 회사엔 절대 안 넘겨줍니다. 윤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할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작정하면 이 동네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강민석이 앞으로 나섰지만 윤태준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죠. 3일 드립니다. 3일 안에 답을 안 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태준은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 차가 사라진 후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그놈들이 다시 나타났구나. 할머니, 30년 전이요? 윤태준, 그 사람 아버지가 바로 연구소 데이터를 빼돌리려던 놈이었어. 강민석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윤 부회장이 그걸 알고 일부러? 그래, 30년 동안 우리 기술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미래가 무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떡해요? 저 사람들 무서운데. 걱정 마라, 미래야. 할머니가 30년을 버텨온 건 다 이유가 있단다. 박소희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30년 전 윤태준 아버지와 그 일당이 연구소에서 나눈 대화야. 기술을 빼돌려서 외국에 팔겠다는 증거가 다 녹음돼 있지. 강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때를 기다린 거지. 너무 일찍 공개하면 저쪽에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니까. 할머니는 30년간 단 한 번도 방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수할 날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 이 녹음기 파일을 어떻게 쓸 건데요? 미래가 물었을 때 강민석이 무릎을 쳤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네, 미래가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겁니다. 윤태준 일당이 다시 올 때 그 모든 걸 온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박소희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어요. 역시 똑똑하구나. 그래, 이젠 숨을 때가 아니라 세상에 알릴 때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윤태주는 이미 더 무서운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을요. 다음 날 윤태주는 건달 3명을 불렀습니다. 이 주소로 가서 할머니네 집을 아주 깨끗하게 치워버려. 치운다는 게 이끼고 뭐고 다 불태우고 할머니는 요양원에 처박아 버려. 어차피 치매 놓인 헛소리로 만들면 그만이야. 건달들은 흉측하게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윤태주는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할머니 강제 입원 서류야. 정신과 의사 사인까지 다 위조해놨어. 이걸로 할머니를 합법적으로 가둘 수 있지. 역시 부회장님 치밀하십니다. 이 일 끝나면 너희한테 5천만 원씩 준다. 깨끗하게 처리해. 걱정 마십시오. 건달들은 이틀 후인 금요일 밤을 D-데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달 동네에서는 박소희 할머니와 강민석 그리고 미래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래야, 이 앱으로 실시간 방송할 수 있니? 당연하죠, 할머니. 제가 유튜브 채널도 벌써 만들어뒀어요. 채널 이름이 뭔데? 이끼 할머니의 진실이요. 강민석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제목이네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틀 후 건달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 집으로 쳐들어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이 할머니의 30년 복수가 완성되는 날이 될 거라는 것도요. 금요일 밤 9시 윤태준이 고용한 건달 셋이 달동네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기 쓰레기집이래. 이끼 키운다고 돈이 된다는 거야? 오늘 다 태워버리자. 건달들은 몽둥이와 휘발유통을 들고 할머니네 집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들어오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문 안에서 들려왔어요. 건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야, 기다렸다고? 네. 당신들 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미래가 스마트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 중이에요. 실시간 시청자 500명. 뭐라고? 건달들이 당황하는 사이 화면에는 실시간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뭐야? 건달들이 왜 거기 있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분들이 윤태준 부회장이 보낸 폭력배입니다. 이 어린 것이 건달 하나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강민석이 막아섰어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청자 1000명 넘었습니다. 정말로 시청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1000명, 2000명, 5000명. 미래야, 이제 시작해라. 박소희 할머니의 신호에 미래는 카메라를 할머니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소희입니다. 30년 전 국가미생물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이었죠. 할머니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기술 유출 사건, 윤태준 아버지의 배신, 그리고 지금까지 숨어 살며 미생물을 지켜온 이야기까지요. 이 녹음 파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30년 전 녹음이 재생됐어요. 이 미생물 데이터만 있으면 미국 제약회사에서 100억은 줄 거야. 연구소는 어떻게 하고? 불 지르면 돼. 증거인멸하고 사고사로 처리하는 거지. 생생한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시청자 수는 어느새 3만 명을 넘어섰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국가 기술을 팔아먹으려 했다고? 윤태준 부회장 검색해보니까 진짜 그 아들 맞네. 경찰 신고했어요. 건달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거 끄라고. 당장 끄지 못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래는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연구소 서류, 기술 유출 증거, 그리고 윤태준 부회장이 건달들에게 보낸 이메일까지요. 이 이메일 보세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켜라. 이끼를 모두 불태워라. 이게 윤태준 부회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시청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때 건달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전부 생중계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윤태준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당장 중단시켜. 이미 5만 명이 보고 있는데요. 이 멍청한 놈들. 당장 거기서 나와.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건달 셋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킨 대로. 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윤태준 부회장입니다. 경찰은 즉시 윤태준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한편 자택에 있던 윤태준은 유튜브 라이브 화면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창에는 그의 이름이 도배되고 있었어요. 윤태준 구속해라. 국가기술 유출범 처벌하라. 바이오 헬스코리아 불매운동. 회사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만에 30% 하락, 거래 정지 직전까지 갔어요. 안 돼. 윤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와 선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1시간 후 경찰이 윤태준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태준 씨 업무방해 및 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윤태준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그 모습까지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고 다음날 아침 모든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바이오 재벌 2세 노인 폭행 교사 혐의로 구속. 30년 전 국가기술 유출 시도 2세까지 이어진 범죄. 반면 달동네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유튜브 라이브는 최종 시청자 15만 명을 기록하며 끝났고 박소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박소희 할머니를 둘러쌌어요. 소희 언니 30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민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미생물을 세상에 제대로 알립시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구나. 미래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그래, 우리 미래가 가장 큰 공을 세웠지. 그날 밤 달동네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윤태준은 구속 기소됐고 바이오 헬스코리아는 경영권 공백 상태에 빠졌어요.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강민석에게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돌아와 주십시오. 회사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강민석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할 겁니다. 박소희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만들 거예요. 새로운 회사라니요? 네. 한국 토종 미생물로 전 세계 항로화 시장을 선도할 겁니다. 강민석은 자신의 남은 재산과 투자자들을 모아 K-바이오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 본사를 바로 이 달동네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을 바꿉시다. 이 동네 전체를 국제 바이오 연구 단지로요. 구청과 협의한 끝에 놀라운 계획이 확정됐어요. 달동네 빈집들은 헐리지 않고 최첨단 연구소로 리모델링되고 어르신들은 모두 정식 연구원으로 고용됐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는 정식 직원인 거죠? 그럼요. 월급도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폐지나 줍던 내가 연구소 직원이 되다니. 박소희 할머니는 연구소 명예소장으로 임명됐고 강민석은 대표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미래야 축하한다. 너는 우리 연구소 최연소 연구원이야. 진짜요, 할아버지? 물론이지. 내가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어. 13살 박미래는 대한민국 최연소 바이오 연구원이 됐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연구소로 출근해 할머니와 함께 이끼를 돌보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어요. 할머니, 오늘 3호 배양실 성장률이 150%예요. 그래, 우리 미래가 정말 잘하는구나. 한 달 후 K-바이오 연구소는 첫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끼 에센스라는 이름이 항노화 건강식품이었어요. 임상시험 결과 이 제품을 3개월 복용한 사람들의 세포 노화 지표가 평균 25% 개선됐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전 세계 바이오 학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일본 최대 제약회사가 기술 제휴를 원했습니다. 할머니, 제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천천히 검토하자. 이번엔 절대 외국에 기술을 넘기지 않을 거야. 박소희 할머니는 모든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와 손잡고 국가 토종 미생물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산과 들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미생물이 수천 종이 있어요.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3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전국 5개 지역에 미생물 연구소가 추가로 설립됐어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연구 보조원으로 고용됐습니다. 폐지 줍던 우리가 나라 일을 돕는다니, 이게 다 박소희 할머니 덕분이야. 박소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됐고 유튜브 조회수 500만을 기록했어요. 해외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쓰레기집에서 시작된 기적. 76세 할머니가 바꾼 바이오 산업. 박소희 할머니는 그의 말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 오른 할머니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평소 입던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저는 거창한 말은 못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하고 싶어요. 진짜 보물은 금고 속돈이 아니라 우리 땅이 숨겨둔 이 작은 생명들이라는 걸요. 청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래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강민석도 옆에서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다시 달동네로 돌아왔어요. 할머니,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죠. 아니다. 난 여기가 좋아. 이 이끼들과 함께 계속 살고 싶어.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빌라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쓰레기 집이 아니라 기적의 집이라고 불렸지만요. 달동네 입구에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기가 박소희 할머니 집이래. 사진 찍어도 돼요? 마을 이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동네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K-바이오 연구소 연구원이에요. 폐지 줍던 우리가 말이지. 모두가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박소희 할머니는 미래와 함께 집 앞 텃밭에서 이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3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야 떳떳하게 사니까 말이야.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랑 함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미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래야, 너한테 할머니가 가르쳐 줄 게 있어.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은 끝까지 지켜내렴. 3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말이야. 네,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진짜 가치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단다. 이 작은 이끼처럼 말이지.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강민석이 신나는 목소리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미국 FDA에서 우리 제품 승인 났어요. 정말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박소희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0년 전 연구소가 불타던 그날 홀로 이끼를 안고 도망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걸 지켜낸 게 옳았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달동네 골목, 이끼로 뒤덮인 그 집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6세 할머니, 13살 손녀, 그리고 56세 회장, 세 사람의 기적 같은 동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작은 이끼들은 오늘도 조용히 초록빛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라난 이 작은 생명이 언젠가 온 세상을 초록빛 희망으로 물들일 그날을 꿈꾸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76세 박소희 할머니는 30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경험과 지혜, 그것이 진짜 보물입니다. 늦은 나이는 없어요.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오늘부터 당당하게 여러분의 이막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